예, 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세계문화산업포럼을 2021년부터 후원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 사무총장이 연사로 직접 나섰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왜 사무총장이 직접 나왔냐고요? 예, 그건 주제가 오늘 미래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논의를 마침 대구에서 아까 이장호 회장님께서 치맥 축제도 하고 있다고 그러시고, 또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참 닭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닭과 달걀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영국의 소설가가 물었습니다. 닭이란 무엇인가? 발상을 조금 전환해 보니까 닭이란 달걀이 또 하나의 달걀을 만드는 방법이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이게 좀 황당한 얘기 같지만 달걀의 입장에서 보면 달걀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자, 문화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이란 문화가 다음 세대의 문화를 다시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겠지요. 한국 문화 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잘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미래에도 한국 문화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화와 교육이라는 것은 참으로 미묘한 겁니다. 기존의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기만 해서는 문화의 발전도 없고 창조도 없습니다. 인류의 문화가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것은 다른 동물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르침을 거부하고 새로운 걸 시도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반항도 하고 딴짓도 하고 창조적 파괴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문화와 교육의 긴장과 고민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대 과학기술 덕분에 비로소 존재할 수 있게 된 문화산업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유엔의 교육과학문화전문기구인 유네스코가 어떻게 교육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드리고, 문화산업과 미래교육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날까지의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아득한 고대부터 있었지만 근대 학교는 초기 산업혁명 시기, 즉 국민국가의 발전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근대 학교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혁신이었고, 근대 국가의 국민, 즉 노동자, 병사, 그리고 어머니가 될 소년, 소녀들을 빠르게 또 비교적 저렴하게 길러냈습니다.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연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 개개인의 특성이라든지 러닝 커브라든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동일한 내용을 같이 학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더욱 압축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비좁은 교실에서 똑같은 나이 친구들 60명, 70명씩 2부제, 3부제 수업까지 했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과목을 한 명의 선생님께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최근 교실의 학생 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학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현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다민족 사회의 형성과 같은 인구 사회적인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 다양한 직업의 출현과 소멸, 그리고 기후변화, 환경 생태 문제가 오늘날 교육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대변화의 시기를 배경으로 유네스코는 2021년에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즉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개혁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흔히 교육의 미래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는 아까 강은희 교육관님께서 3가지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3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설된 유네스코는 약 25년을 주기로 국제사회의 교육의 방향을 거시적으로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견해 왔습니다. 이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인간의 존재를 위한 학습, 이걸 주제로 삼았던 1972년의 포르 보고서, 또 인류 안의 내재된 보물을 발견하는 교육을 강조했던 1996년의 들로르 보고서의 계보를 잇는 3번째 보고서입니다. 유네스코는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대전환이 환경, 과학기술, 정치, 경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이 주목해야 할 자연이나 인공지능 등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 어떻게 공존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구조 역시 새로운 타자와의 공존에 대한 우리 의지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보고서는 이렇게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의 결과입니다. 그럼 내일의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유네스코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먼저 학교 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의 확장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학령기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학습자로서 평생 동안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의 주안점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배울 것인가로 바뀔 겁니다. 유네스코는 이를 위해 평생교육의 개념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네스코의 또 다른 교육적 기상은 학교와 사회가 분리되어 있는 지금까지의 교육을 평생학습으로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학습사회라는 개념의 제시입니다. 새로운 학습사회라는 지도 안에서 학교 교육은 평생교육하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겁니다. 이 교육의 미래 보고서의 부제이기도 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앞서 말씀드린 평생학습과 학습사회를 통해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유네스코의 핵심적인 주장이자 제안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우리 공동의 의지에 따르면 사회계약은 사람, 가정, 공동체, 지도자 상호 간의 의무를 의미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사회계약 역시 발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된 기후위기, 또 불평등 문제의 해결, 새로운 존재들과의 공존을 위해 협력할 의무와 필요를 절실하게 경험하게 된 상황에서 유네스코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교육을 공공재적 성격을 포함하는 공동체로 확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지식과 양질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전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혁적 미래를 위한 유네스코의 교육에 대한 성찰과 고민은 문화에 대한 유네스코의 구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에 대한 유네스코의 생각은 1945년 유네스코 창설 당시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육과 문화 모두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준거의 틀로서 공공재이자 공동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어떤 존재가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성숙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즉 되어감의 과정입니다. 영어의 educate라는 동사는 라틴어의 즉 밖으로 라는 접두사와 두케레, 즉 이끌다
라는 동사가 결합한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소질이나 잠재력을 밖으로 이끌어 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을 훨씬 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 성숙해진 존재가 다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가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교육과 문화는 서로 상생하는 개념이자 영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채택하는 한편 유네스코는 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고민과 성찰을 해왔습니다. 첫째, 1980년에 채택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입니다. 이때는 아직 문화산업이라는 용어가 오늘날처럼 쓰이지 않을 때라서 예술인이 됐습니다. 아마 오늘날 만든다면 문화예술 종사자가 포함되겠죠. 이 권고는 예술인을 창조적 노동자로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와 사회적 역할을 분명히 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공정하게 인정받고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각국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저작권 문제, 불법 복제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침해받고 있는 예술인의 권리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2022년에 채택된 몬디아 컬트 선언입니다. 1982년 멕시코시티에서 첫 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정책회의가 개최됐는데 그 후 40년 뒤에 다시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몬디아 컬트 회의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전 세계 150개국의 문화부의 장관, 차관을 포함하여 한 2,600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의 결과로 몬디아 컬트 선언은 문화를 글로벌 공공재로서 명시한 최초의 국제 규범입니다. 특히 선언문에는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예술인들이 온라인 지적재산권과 문화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이 강조되고 거대화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결국 독과점의 문제입니다. 규제 필요성도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가 유통되고 배포되는 문화 가치 사슬에도 공정무역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페어 컬처 구상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또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가치 사슬 내의 불평등을 바로잡고자 하는데 이 페어 컬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과 문화 영역을 관통해온 유네스코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의 미래와 문화산업의 미래는 어떠해야 할까요?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에는 엄청난 전환의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런 기회를 어떻게 실현할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면 이 문화산업과 관련된 예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미디어 분야의 일자리는 향후 41%가 AI에 의해 대체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 중단해야 할 것, 창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 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답변이 모색될 것입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마찬가지로 문화 역시 인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전환의 시대가 야기하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차근차근 따져보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예술과 창작의 시공간적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은 물론 교육 전반에 걸쳐 아주 심대한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머지않아서 새로운 불평등, 머지않아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감수성을 장착한 보온 디지털 예술인들의 출현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가능성과 함께 우리는 조직적 지원과 디지털 역량의 한계로 인해 개별 예술인들이 디지털 시장에서 배제되는 새로운 불평등이나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예술인 혐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과 AI에 의해 훼손되거나 획일화될 수 있는 문화 다양성의 보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렇게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문화산업의 미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그러한 인간이 창조한 예술작품은 무엇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사유와 연결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문화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예술인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징하게 재개념할 수 있을 것이며 디지털 AI 시대를 맞아 문화산업계가 마주한 위기와 도전을 인간 중심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문화산업이 오늘날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미래의 교육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문화산업은 미래 교육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인류의 행복의 증진을 지킬 수도 있지만 엄청난 파괴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문화교육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것에 대한 거부, 저항, 창조적 파괴 등의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첨단 과학기술 및 시장의 논리로 무장한 현대 문화산업은 그러한 긴장을 더욱 증폭시키고 또한 드러내줄 것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세계문화포럼에서는 이러한 현대문화산업의 엄청난 힘과 가능성, 특히 문화산업의 발전 방향에 따라 전개될 다양한 교육의 미래의 모습들을 상상하고 검토하면서 좋은 솔루션들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유네스코의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